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한다며 현장을 이탈해 거센 비판이 일었죠. 이후 경찰청장이 강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는데 지난 1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위협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차에 맞게 총기 사용 지침을 지켰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총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수는 약 80명으로 확진자들은 경증 환자로 분류돼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정부의 현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을 소개하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부평 문화의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김포시가 지역 주택조합 가입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지만 사업이 도중에 무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강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자, 그런데 일부 확진자가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누락돼 며칠 동안 이동 제한 없이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거주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시입니다. 인천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달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40대 부부와 이들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다 준 30대 지인 등 3명입니다. 특히 40대 부부가 지난달 29일에서야 뒤늦게 방역당국에 접촉자를 털어놓으면서 30대 지인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6일간 별다른 이동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약 80여 명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경증 환자로 분류돼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다른 변이에 비해 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추가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진자의 동선과 거주 지역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오미크론 확진자도 다른 확진자들과 동일하게 이동 동선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오자 정부는 3일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조치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거짓 진술을 비롯해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도 평가 방법을 개선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환자 발생을 감당할 범위에 의료 대응 역량이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중에서 미접종자라든지 또 고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면서 병원 입원이 필요한데 충분히 빨리 입원하지 못하는 코로나 환자와 또 코로나 환자가 아닌 다른 응급 환자나 일반 환자도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최근에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상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의료 역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재택치료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열흘 이상 출근이나 등교가 불가능하잖아요.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부의 방역 지침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재택치료는 확진자의 중증화 위험도라든지 거주하고 계시는 환경, 같이 사시는 동거가족 등의 요건에 따라서 재택치료가 적합하신 분들도 있고 생활치료센터가 적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분류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고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가족이 감염돼도 본인이 감염되실 위험성이 적고 또 본인이 감염되셔도 거의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보완해서 재택치료에 적합한 분들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확진자분들의 다양한 요건에 따라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역 지침은 자칫 국민들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도 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됐잖아요. 오미크론 확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전파는 매우 잘 일어나고 또 전파 속도도 빨라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 진행이 얼만큼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감염이 확인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경증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감염돼도 중증으로 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에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이 높았던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적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백신 추가 접종들을 서둘러 받아주시고 또 사람들 간의 사적 모임이나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조기 검사 받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같이 가볼 곳은 부평 문화의 거리인데요. 인천의 대표 상권 중에 하나죠. 최근에 카페 거리인 평리단길도 조성되면서 젊은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과도 맞닿아 있어서 지역의 옛 흔적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인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들을 이재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 한켠에 자리한 수제 케이크 전문점. 노란 크림은 어느새 귀여운 병아리로 변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달콤한 레몬 케이크. 하지만 케이크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귀엽습니다. 수제 케이크 전문점은 지난 2020년 이곳 부평 문화의 거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커스텀 케이크, 이제 디저트, 커피 정말 다 자신 있어서 이쪽으로 그래서 평리하게 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적도 많은데 그래도 약간 다 같이 지금 약간 이겨내가는 분위기라서 저는 약간 지금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부평 문화의 거리의 한 레스토랑. 낮은 조도의 조명이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코로나19로 한때 어려움도 겪었지만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손님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라든지 아니면 약속 장소로 손님들이 부담 없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카페처럼 예뻐가지고 소개팅 맛집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저렴해서 손님들
부담 없이 파스타나 리조또 그리고 스테이크 분위기 있는 곳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리단길의 한복 전문점에 들어서니 형형색색 한복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평리단길과 맞닿은 부평시장은 과거부터 한복 전문점이 밀집해 있던 곳. 장순심 씨도 22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복을 제작해왔습니다. 그는 기능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명실공히 한복 전문가. 특히 의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여전히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행이 빨리 이제 바뀌더라도 그때 바꿔서 이제 고객한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요.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새롭게 저도 각오를 하는 게 이제 모든 게 다 새로워졌듯이 저희도 가게를 조금은 의상 쪽으로도 조금은 새롭게 단장하고 싶어요. 네. 커피잔 한가운데로 꽃이 피어납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즐기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곳이 카페거리 평리단길임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감성이 넘쳐나는 평리단길. 이대일 씨는 평리단길의 장점을 신구의 조화로 꼽았습니다. 그 신과 구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초반에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평리단길로 조성되면서 뭐 젊은이들 들어오면서 활기가 뛰기 시작하니까 훨씬 분위기도 좋아지고 손님들 보면 연령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하면서 뭐 젊은이들의 뭐 그런 에너지도 받고 뭐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의 이제 노하우나 이제 아니면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명소로 주목을 받는 그곳.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곳. 부평 문화의 거리입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이재필입니다. 네, 카페거리인 평리단길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도 꼽힌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로 정리한 우리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 자,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중에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최근 김포 곳곳에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는 확보했는지 계획은 타당한지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때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노인 일자리입니다. 부천 지역의 장년층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부천시가 오는 17일까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5,600여 명을 모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인원은 올해보다 248명이 더 늘어나면서 경기도 전체 시군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보육 도우미, 또 실버 방역단, 시니어 카페나 스쿨존 교통 지원 등 모두 110개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 판로 확대입니다. 부평구가 롯데마트 부평점과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협의에 따라 롯데마트 부평점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 판매관이 설치됩니다. 이곳에서는 양갱과 커피 드립백 등 지역의 20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